네, 어제 국내 증시 좀 반등을 시도했는데 오늘은 다시 약세 출발이 좀 예상됩니다. 이제 코로와 야간 선물 이제 모두 마이너스고요. EWI 함께 오늘 마이너스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 김호균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2월 건너뛰고 1월에 금리 인하하게 될까요? 그러면 그 전에 좀 선반영됐던 좋은 분위기는 이미 뭐 연말 산타랠리 물거품이 되나요? 뭐 이런 정도까지 좀 걱정이 되는데 연말 모멘텀을 찾자면 어떻고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12월까지 보면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목금에 좀 강한 조정의 원인을 꼽자면 트럼프의 서명 셧다운 해제가 됐지만 반응은 좀 없었고 오히려 12월 금리 인하마저 연준 위원들이 유례 없이 양쪽으로 갈리게 되면서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믿을 구석이 좀 사라지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내용을 구조 살펴보면 인하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셧다운으로 지표가 없으니 좀 신중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표를 봤을 때 인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12월에 금리 인하가 불발된다 하더라도 내년 초에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최근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고용이 먼저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좀 위축되는 상황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물가 차원에서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은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부정적이지만 지표의 방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모멘텀 말씀하셨는데 네. AI 과잉 투자 우려 때문에 기존의 이 주조도들이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연말 랠리의 어떤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가격 부담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랠리를 재개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부담되면 그게 어려운데 지금 충분히 특히 주조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낮은 점은 이후 이제 심리적인 위축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펀더멘털이 회복된다면 랠리의 재개 가능성은 좀 살아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안 한다가 아니라 셧다운으로 지표들이 안 나왔으니 신중하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네요. 사실 이제 AI 거품론과 동시에 12월에 금리 동결까지 이렇게 경계감이 많았던 편이었잖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볼까요? 엔비디아가 이제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에서 매도 소식에 이어서 피터 틸도 전량 매도 소식. 거기다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좀 유명한 투자자들의 매도를 보면 이미 매도를 한 거죠. 지금 당장 매도한 건 아니고 이미 매도를 한 건데 시장에서 그리고 또 너무 좀 과도하게 좀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AI 과잉 투자 우려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시장은 호실적은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불안한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근데 기존 데이터로 유추를 좀 할 수 있는데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미 나왔는데 캐펙스 투자가 견고하였다. 그럼 캐펙스 투자가 어디로 가느냐? 엔비디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실적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최신 칩에 대한 판매에 대한 수치를 일부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는 이번에 실적 좋을 것 같다. 네.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숫자가 높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젠슨항 CEO 입에서 AI 과잉 투자가 아니라 아직 과소 투자다라는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에는 늘 엔비디아 주가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은 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젠슨항 CEO의 발언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엔비디아도 또 오픈 AI도 AI로 짜는 새 판 바로 바이오입니다. 간밤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컸고요. 저희 9월 23일에 ARKG ETF도 벌써 상승률이 높습니다. 35%의 이제 기준으로 플러스권이고요. 점검과 동시에 그 헬스케어 시장 바이오 쪽 좀 진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국내장에서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해당되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미국장에서는 이 헬스케어, 빅파마 섹터가
최근 이제 방어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조정장에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이오테크 기업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좀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아크G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조정을 좀 함께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금리에 좀 민감한 측면이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기업들이 약간 바이오테크, 그중에 테크가 는 것처럼 변동성이 크고 지수 조정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는 엔비디아도 또 양자 컴퓨팅 섹터에서도 그리고 오픈AI도 주목하는 새로운 먹거리이자 장기 성장 매력도 매우 뛰어나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고민하자면 이 낸시 펠로시의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템퍼스 AI라든가 진단 AI 기업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리커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3회부 공개된 드러큰밀러의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테라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의 장 흔들림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관심도를 유지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크지, 네. 근데 이 좀 ETF가 조금 최근에 그 주춤한 모습인데, 네.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기보다는 네. 이제 국내의 어떤 바이오들의 상승가는 좀 궤를 달리하면서 시장 지수와 좀 함께 좀 빠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좀 바이오테크 기업인 거고 헬스케어 대형 이제 빅파마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 방어력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주가 상승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의 첫 번째 포커스 픽 공개하겠습니다. 예. 센트러스 에너지. AI 시대의 핵심 전력 원인 SMR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잠재력이 크다고요? 네, 해당 기업은 이제 AI 전력 기업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우라늄 농축을 하고 또 원전의 핵 연료를 공급하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전략 산업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전 르네상스의 핵심 수혜주로서 굉장히 주가 상승이 높았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뭐 대형 원전 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아 소형 원전 이든 간에 어떤 기업든 이든 간에 에너지원은 이제 해당되는 기업의 그 우라늄 농축된 거로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점이 매력이 있는데요. 주가가 이러다 보니까 464달러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 이제 240달러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올랐던 폭이 워낙 컸어요. 지금의 조정되는 가격이 올해 7월에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7월 가격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부담은 상당히 해소됐고 시장의 주목도는 유지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포커스 픽 살펴볼까요? 종목은요, 시놉시스입니다. 미국 반도체 설계 자동화 기업이죠. 이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요? 예, 오늘 제가 꼽은 두 가지 기업은 좀 가격 부담이 좀 덜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 네, 일단 네. 시놉시스도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반도체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EDA라고 하는데 EDA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케이던스 디자인과 함께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개발분과 연관되어 장기 성장성을 이제 구가해온 기업인데요. 최근 미중 관세 분쟁 과정 속에 유탄을 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해당되는 이제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해당 기업이 좀 구조조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제 비용 상승도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산업 자체가 시장 자체가 좀 정해져 있고 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성장성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중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서 리스크 해소도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두 가지 종목은 가격 부담이 좀 덜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쭉 얘기해 주셨던 김우겸 팀장님이 한번 포트폴리오 종목들 좀 볼까요? 애플로빈, 또 로빈후드, 코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아크지 ETF까지. 네. 앞서서는 아크지 ETF를 설명해 주셨다면 나머지 종목들의 그 성장률 좋은 것들 좀 살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장이 좀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기업이거나 시장의 기존 주도주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조정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들어가셨던
경우에는 수익 구간이 하겠지만 많이 좀 수익을 좀 반납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비중 확대를 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해당되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위배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위축을 잘 이겨내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양한 종목들 좀 구사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 김우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약세 속에 또 비트코인은 무슨 일인가 라는 분들 많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개장 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